고칼의 제주팟 2018년 10월 16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지금 제주도의회 43명의 도의원 가운데 29명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나름의 정치적 실력이나 전문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 속된 말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빨로 어찌어찌 배지 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말 그대로 어쩌다 도의원인데요. 그런데 겸손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낮게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아직 6개월도 되지 않은 초선들이 마치 육선 의원 같다는 조롱을 듣고 있는 지금의 현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뭐가 문제냐며 시민들과 멱살잡이하는 모습에 이러려고 투표했나 많은 유권자들의 기분이 씁쓸하실 겁니다. 뭐 좋습니다. 그 사람들 인성이야 원래부터 그렇게 글러먹은 사람이라 쳐도 인성이 없으면 실력이라도 있어야겠죠. 내일부터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른바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고칼의 제주팟 이번 금요일과 다음 주 방송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리는 것 없이 액면 그대로 탈탈 털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 see you again.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제주의 그 핫한 팟캐스트, 네, 고칼의 제주팟을 진행하고 있는 저 고칼 돌아왔습니다. 아유, 민망하여라. 예, 청취자 여러분, 뭐 잘 지내셨는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환절기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내용 다루기 전에 잠깐 1분 광고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프랑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신지요? 21세기 지금 제주를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자면 외국 문화 하면은 주류가 보통 미국, 중국 아니면 일본 문화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진정한 프랑스의 정서, 진정한 프랑스의 속살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열린다고 합니다. 제9회 제주 프랑스 영화제가 오는 6일부터 이 CGV 제주 노형점에서 막이 오르는데요. 원래 작년까지는 이 영화제를 제주시 구도심에 있었던 이 메가박스, 그러니까 옛 아카데미 극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했던 박경훈 씨가 덜컥 큰 돈을 주고 이게 재미썸을 사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공간이 이제 팔린 거죠. 더 이상 영화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형에서 이게 개막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제 모든 행사는 무료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6일 오후 7시 20분 이 개막작을 시작으로 30여 편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주최 측이 영화 감독 등 이른바 전문가와 관객과의 만남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 내용을 꼭 넣어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홈페이지 www.jicea.org 다시 말씀드릴게요. www.jicea.org나 페이스북에서 제주 프랑스 영화제를 찾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바로 레옹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음악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듣고 싶긴 한데 아쉽게도 이거 저작료 문제로, 저작권 문제로 더 이상 틀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주 프랑스 영화제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초선 의원들의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대하는 뭐 그런 자세를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애정하는 몇몇 초선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선배이셨던 박희수 전 의장이 남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행정사무감사 스타 의원으로 등극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신도 박희수만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대를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한 노력으로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도의원 초선이다. 정책자문위원이 준비해온 자료를 읽는 도의원은 도민들과 공무원들이 우습게 볼 수 있다. 나는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관련된 모든 부서에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생산된 모든 공문의 목록을 요구해서 공문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것을 통해 해당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느낌이 오는 목록은 공문서 사본을 요구해 분석하였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답이 나온다. 물론 분량이 엄청날 수밖에. 거의 리어카 두어 대 분량. 요즘엔 전산화되어 화면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출력하면 되겠지만 보통 일은 아닌 만큼 효과도 탁월하다.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혼자 현장을 돌아다니며 실태 조사를 한다. 그 정도의 준비를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동무대가 될 수밖에. 우리 초선 도의원님들 분발하셔서 지방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비법 전수에 나서셨네요. 뭐 좋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켜서 지금 도의회가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좀 평소와는 달라 보인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의장단이라든가 각 상임위원장별로 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들이 나왔는데 뭐 일간지들은 이걸 가지고 뭐 거의 뭐 한 면을 그냥 대충 뚝딱 적었는데 뭐 이거 쓸데없는 소리고요. 이런 와중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전현직 도지사를 포함해서 이른바 증인들을 대거 부르겠다고 환경도시위원회가 뭐 아마 뭐 이렇게 뭐 좀 기자들에게 자료를 냈나 봅니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서 우근민 그리고 김태환 전 지사 이렇게 3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아닐까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 이후에 그냥 이분들이 하도 욕을 쳐드시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했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고 그래도 안 되구나. 그래도 모자라면 그때 가서 행정사무조사 발의하겠다 말이죠. 이번 증인 출석 요구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야, 거봐, 우리가 뭘 했어? 행정사무감사로 진행해도 전현직 도지사들 다 출석시키고 우리가 추궁할 수 있거든, 쏘아붙일 수 있거든. 이 바보 같은 너희들이 뭘 한다고. 아마 이렇게 큰 소리를 치려고 했던 도의회의 쇼맨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지사가 진짜 나올까? 이에 대해서는 아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민일보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게 전현직 도지사 그러니까 포함해서 증인만 지금 26명이라고 하는데요.
지면에는 자세한 명단은 빠져 있습니다만 이게 인터넷판으로 올라왔길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퇴직을 했죠. 당시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양만식, 강산철, 고경실, 김정학, 강용택, 현을생 씨 등을 부른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원희룡 도정에서 고경실 씨는 이제 제주시장 했고, 현을생은 서귀포시장, 그리고 김정학은 기획조정실장과 캠프에서 또 이제 활동까지 했었던 그런 분들이시네요. 자, 상하수도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미 퇴직을 한 장철 전 상하수도 본부장을 비롯해서 문원일, 양윤호, 강동호, 양성부, 양성필, 김상훈 등 이 퇴직 공무원, 그리고 김한욱 전 JDC 이사장을 비롯해서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수장원 본부장을 부르는데 사족을 덧붙이자면 지금 재민일보 사장하는 김영진 전 상하수도 본부장은 어떻게 명단에서 빠졌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이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현직 공무원도 아니고 못 나가겠다는데 어쩔 겁니까? 대충 개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 뭐 문사만 되면 이 과태료도 매기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나와봤자 도의원들한테 추궁만 당하고 영혼만 털릴 건데 도의회에 나올 퇴직 공무원들 거의 없을 거다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결국 뭐 도의원들 이걸 몰랐겠습니까? 뭐 결국 쇼 아니겠습니까? 쇼. 자, 관련해서 오늘자 제주일보 사설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자본이 빈약한 제주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외부에서 대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 이 논리는 여러모로 보나 당연한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이 논리는 적지 않은 함정을 갖고 있다. 이는 개발 불가피론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제주의 환경자산이 잠식되는 것을 합리화시켰다. 그 결과 제주자연은 만신창이가 됐다. 또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 없이 개발을 밀어붙인 결과 제주사회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연루된 전현직 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 출신 민간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출발점은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고다. 도의회는 신화역사공원은 물론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춰볼 예정이다. 도의회가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은 20명이 넘어선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우근민, 김태환 전 지사를 부른다. 김한욱 전 이사장을 비롯해 JDC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인허가는 물론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적절했는지 따질 예정이다. 이유 없이 행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만 이들이 실제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끝난 것으로 행감에 출석하더라도 도의원들의 일방적 질책에 망신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현직 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행감 출석 요구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왜냐하면 실제 이들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업에서 많은 문제들이 사후에 드러나고 있으며 나타난 문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래에 이루어질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이 보다 신중해지고 엄격해져 유사 사례를 근절시킬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곧 사회 정의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번 도의회의 결정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의의 전당으로 불러 잘잘못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 한편 이번 기회에
도의회는 스스로의 역할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해마다 도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심지어 예산심사와 결산검사 또는 현안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때는 몰랐고 이제야 알았다고 한다면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는 최근 무산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조사 무산 파문 등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물타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 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지난 12일 조선일보가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한국당 입당 추진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제목이고요. 물론 이 제목에 빠진 주어는 자유한국당이겠죠. 그리고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은 아마 목적어가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이런 건데요. 기사의 일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초 한국당 의원 10여 명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황 전 총리를 비롯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 밖에 있는 우파 진영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입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중간에는 좀 읽거나 마나한 내용이라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한편 바른정당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달 말쯤 입당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위원장은 최근 오 전 시장을 만나 보수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입당을 제안했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당 지도부는 무소속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지사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남경필 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당 지도부가 잠재적 대선 주자로 분류해 놓은 인물이다. 네, 아무래도 지사의 정치적 거취를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다 또 현재 이 보수 야당이 좀 지리멸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세력 규합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정치판을 흔들려는 큰 시도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한 번씩 나가면 여론이 좀 크게 들썩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서울 쪽에서는 좀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보수 대통합이 시작됐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지역과는 이게 좀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는데 도민만 바라보겠다며 자유한국당 입당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지역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쏟아졌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이게 원지사 본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지사 측 관계자로부터 아직까지 복당이 공식 제의된 바가 없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원지사가 자유한국당 복당 추진에 대해서 시큰둥하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게 점점점 눈덩이 불듯 기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바뀝니다.
복당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입당설 사실무근 이런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원지사가 무슨 가짜 뉴스들 때문에 뭐 이 중앙 정치권의 이런 어떤 그 물밑 움직임 때문에 마치 엄청난 정치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입당을 추진하는 건 어쨌든 이게 확인된 사실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조만간 원지사에게도 아마 연락이 갈 테죠. 그런데 입당설 자체가 사실무근이다? 뭐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뭐 참. 뭐 어쨌든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듯 원지사의 이 정당 선택 문제 이게 뭐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원지사가 단순히 이게 제주도지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원지사님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나 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굉장히 뭔가 한 발을 걸쳐놓는 숟가락을 얹는 것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확실히 선을 긋고 차단해야겠다 싶으면 보통 기자실로 찾아가서 이제 뭐 기자간담회를 하든가 뭐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시죠. 나는 복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권은 도정에만 매진하고 있는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흔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 원지사님이 또 이제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인 코멘트를 다는 걸 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기자실을 찾지 않았으면 뭔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뭔가 이 SNS로 전달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간보기.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원지사 입에서 직접 나온 발언이라고 해서 한 뭐 인터넷 신문이 팬클럽 행사 취재를 갔었는데 뭐 어쨌든 이 인터넷 신문 발행인이 팬클럽 회장입니다마는 도민만 바라보고 걷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이제 비공식 원희룡 연구소 연구소장 아니겠습니까?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말과 나는 절대 복당하지 않겠다 이 두 개가 같은 뜻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도민만 바라보겠다 하면 복당하지 않겠다라는 맥락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지사의 워딩은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원지사의 뭐 이런 말 바꾸기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만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별로 길지도 않으신 이런 정치 경력에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좀 유연한 능구렁이 같은 뱀장어 같은 유연한 스탠스를 자주 보이실까? 아주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 추억의 방송 보도를 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박근혜가 탄핵된 후에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당시에 YTN 보도 내용과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을 당시에 연합뉴스 보도 내용 추억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 탈당해서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거취를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친박 핵심 인사인 오선의 정가병 전 국회부의장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인적 쇄신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원희룡 제주도지사 개혁보수신당 합류를 선언했는데요.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군요. 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 오전 있었던 혁신 개혁보수신당 창당 준비회의에 앞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 지사는 새누리당을 떠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길에 나선다면서 건강하고 책임 있는 개혁 정치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87년 이후 30년간 이어진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패와 한계로부터 결별해야 하고 모든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과 소수 패권 집단에 예속되는 정치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것을 새롭게 바치겠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하며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키는 정치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이어 원희룡 지사도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하면서 전국 광역시도지사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은 6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과 함께 원조 새신파로 불리던 이른바 남원정이 비로소 함께하게 됐는데요. 1차 탈당 이후 추가 영입이 없었던 만큼 신당의 새불리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신당 측은 창당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유일한 광역단체장이었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늘 탈당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기회주의 정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다른 한편에선 지방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는 6.13 지방선거를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혁 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 지사는 자유한국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한국당은 존립의 위기에 처한 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지사를 잡기 위해 애를 썼던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기회주의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제주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광역 후보군들 열심히 찾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 후보와 원 지사를 간판으로 걸려고 했던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경기와 인천 후보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한 뒤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 수도권 공략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원지사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의 인물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지율 정체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제주. 자, 지난 뉴스톡에서는 원희룡 도정과 제11대 도의회의 100일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원도정이 그냥 100일은 아니죠. 뭐 이미 4년이 지난 후에 첫 100일인데 이거 어떻게 어쩌면 이렇게 하는 짓이 그냥 처음 하는 100일이나 4년 후에 또 100일이나 이렇게 똑같은지 참 한숨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톡 들으시고요. 저는 금요일 에피소드에서 쫀득쫀득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들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남자죠.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 아빠가 되신 우리 저 유도성 아나운서 네. 지금 저 아기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까? 네, 혹시 잘 크고 100일 언제죠? 글쎄요,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한 2-3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갑자기 100일에 뭐 라디오 방송 듣는 분들 아마 아실 테지만 우리 저 100일 잔치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의 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독특한 의식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기만큼 귀엽지는 않습니다만 뭐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11대 도의회가 지난 8일로 정확히 100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뭐 그동안 워낙 많은 일이 있었기에 오늘은 좀 이 100일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야 100일밖에 되지 않았네요. 참 다사다난한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떠오르는데 뭐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먼저 그 뭐 원희룡 도정의 100일부터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태풍 뿌라비룬으로 인해서 7월 1일
이 원래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태풍 때문에. 그래서 예. 뭐 바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대신 영상으로 이렇게 취임 인사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네. 통합과 공직사회 개혁, 그리고 소통과 실천, 이렇게 4가지 도정 운영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철저하게 도민 중심의 도정 운영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 취임사 전체적으로 도민이라는 단어가 이제 24번이 그렇죠. 나왔다고 하니까 예. 어쨌든 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지 아마 좀 예.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참고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4년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첫 임기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 더 큰 제주, 새로운 성장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아마 지금은 다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도민 협치 시대. 이 협치를 단어. 예, 예.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보면 이제 첫 임기 당시의 도지사로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제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게 할 수 있다면 예. 이번 2번째 임기는 도민들의 원하는 제주를 나가는데 이제 뭐 본인의 힘을 쏟아붓겠다, 뭐 이 정도로 그렇죠.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도민만 바라보겠다를 상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도민을 이렇게 내세운 2번째 임기인데 사실 혼란이 좀 100일 동안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10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게 사실인데 예. 이게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원지사가 처음으로 도지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 명색이 2번째 임기인데 2번째 임기인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도 도정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예. 지적 여전합니다. 예.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개발 사업 관련된 거죠. 도민 사회의 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실책으로 이제 6기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게 네. 민선 7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예. 지적입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제주공항 인근에 이제 조성하려던 광역 복합 환승센터와 예. 5,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설치하는 이른바 제주 웰컴 시티 사업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 발표가 채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지사 스스로가 직접 공식 폐기를 선언하는 그런 예. 굴욕을 겪었고요. 이 난개발 논란을 부른 비자림로 확장 공사 사업 역시 이게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됐고 예, 예. 제주시 1도 2동의 이 도심숲 4,000제곱미터를 밀어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던 계획 역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게 원점으로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100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중에도 보면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던 게 어떻게 보면 참 새삼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민선 7기 도정의 이 뼈대 하면은 뭐니 해도 이게 조직 개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결국 도의회에서 이 제동에 걸려서 폐지되기는 했습니다만 무려 41명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대변인실 신설은 원도정이 머리만 키우는 조직이 되려 한다, 이런 비판을 네. 받았고요. 기존 15개에서 이 35개로 대폭 늘린 개방형 공무원 채용, 선거 공신 챙기기와 보훈 인사라는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리를 옮긴 현직 기자들이 좀 몇 명 계신데요. 이를 두고 이 시간에도, 언론 예. 윤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예. 뭐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렇죠.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사전선거 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이 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것도 사상 초유인 것 같은데요. 이틀 연속으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그렇죠. 했고요. 예, 예. 다소 모호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반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 일부 도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어서 저희가 예.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은 뭐 제주도가 커지는 꿈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제주도청이 커지는 꿈을 그렇죠. 도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을 또 하던데 제주도는 이랬고 11대 도의회 얘기를 좀 하면 아무래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참 이게 원래 이제 예. 순서를 도의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를 할까 하다가 네. 뭐 그래도 일단은 뭐 관례상 도부터 먼저 하고 도의회 하는 게 이게 좀 예. 좀 약간 고착화돼 있어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네. 했습니다만
사실 도의회에 대해서가 정말 할 말이 많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노민들 만나보시면. 뭐 어디 할 말 많은 게 저뿐이겠습니까만, 아마 많은 분들도, 많은 청취자분들도 동감을 하실 건데요.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표심은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원희룡 지사에게는 도정을 이끌어갈 엔진을 주셨다면 도의회에는 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줬다. 뭐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 뭐 오죽하면 전체 도의원 43명 가운데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29명이죠. 때문에 도의회의 지난 100일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민주당 도의원을 향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선 의원이죠. 김태석 의장. 이분이 지난 7월 4일 개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11대 도의회의 첫 발걸음은 촛불혁명이 이뤄낸 정권 교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다. 예.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달라는 도민 주권행동이 이뤄낸 결과로 겸허하고 엄숙한 자세로 막중한 책임에 따른 실천을 보이겠다라고 말이죠. 예. 참 개원사만 보면 정말 참 거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예. 시작부터 이제 도의회도 상임위 배정 논란이 불거졌어요. 예.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상임위 입성에서 이게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 오죽하면 이 과정에서 김태석 의장이 제왕적 도의장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도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권의 확대가 의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고 오죽하면 같은 당 도의원들도 이게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 그 도민사회의 가장 큰 지탄을 받은 게 바로 지난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터졌던 이른바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탄이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예. 영화로 치면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죠. 네. 그게 뭐 신화월드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결과 바로 이어졌던 이 외유성 해외 출장이 도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예. 특히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서명을 했던 도의원조차 이게 나중에 기권이나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예. 뭐 이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들 SNS상에서 뭐 욕설 추태, 뭐 이를 두고 항의하는 도민들과의 낯뜨거운 설전이 이어지면서 도민 여론이 좀 차갑게 그렇죠. 식었고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도의원들이 급기야 사과에 나서면서 이달 중에 재차 행정사무조사권 발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상황까지 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부결권이 가장 큰 요인이겠습니다만 이 대의기관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네. 도민들의 질타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제 어제부터 지금 제주 해군기지 일대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결의안 이거 상정까지 했는데 본회의에서 그 김태석 의장이 직권 보류했고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많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음에도 이상하게 기승전 적격 판단을 내려서 이게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네. 뭐 일부 의원들의 경우 원희룡 도정을 상대로 한 도정 질문에서 지역구 민원 해결에 몰두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도의회 전체적으로 이게 도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지난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좀 점수를 매겨봤으면 어떨까라는 좀 한번 매겨볼까요? 예, 그 민선 7기의 지난 100일을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뭐 10점, 도정은 한 50점 주고요. 도의회는 한 20점 주고 싶네요. 그렇게 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앞으로 이제 만회할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 그렇죠. 시간 내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00일 지나고 저희가 뭐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같이 방송하라고 있다면 그때도 점수를 한번 한번 매겨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열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